1. 지금 당신의 걷는 습관, 무릎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단에서 다리가 툭 꺾였어요. 82세 임상규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한 번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공원 걷기를 10년 넘게 해왔죠.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주저앉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아버린 충격적인 장면이 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동안 한 번도 무릎에 이상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걷는 것은 늘 건강이 상징이었고 본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걷느냐였습니다. 김도훈 정형외과 전문의는 말합니다. 보폭을 크게 내딛고 발을 쿵쿵 구르듯 걷는 습관은 오히려 무릎 연골을 갈아먹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무릎 관절 통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약 45%. 그중 다수가 걷기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고 있던 셈입니다. 수술비보다 더 무서운 건 걷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우울증, 낙상, 고립감 등 2차 문제가 따라옵니다. 단지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삶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무릎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수년간 쌓인 잘못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걷기 습관은 과연 안전한가요? 지금 점검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릎을 되살린 걷기의 비밀, 제가 직접 본 환자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무릎이 조금 뻐근했을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걷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이금자 할머니는 올해 74세입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1시간씩 공원을 돌며 걷는 습관을 10년 넘게 이어온 분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규칙적으로 운동해온 건강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 안쪽이 찌릿하더니 계단을 오르기도 버거워졌다고 합니다. 이금자 할머니를 처음 진료실에서 뵌 날, 저는 엑스레이와 MRI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고르게 닳아 있었고, 특히 오른쪽은 내측의 뼈끼리 거의 맞닿을 정도로 마모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라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오히려 어떻게 걸으셨는지를 되물었습니다. 걷는 건 좋은 운동이지만 그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연골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이금자 할머니의 경우 보폭이 크고 발을 쿵쾅거리며 디디는 습관,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자세가 관절에 지속적인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걷기를 다시 배운 후 3개월이 지나 할머니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지금은 계단을 오를 때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걸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걷기, 단순해 보이지만 무릎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직접 봐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걷는 방식을 점검할 때입니다. 3. 잘못된 걷기 습관의 4단계 위험 신호. 가만히 있는데도 무릎이 욱신거리면 이미 심각한 신호입니다. 무릎 통증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죠. 아래 4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뻣뻣함 아침에 일어나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이려 할 때 무릎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연골마모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찌릿한 통증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을 때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에서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특정 부위의 연골이 이미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지 통증 예전엔 평지를 걷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걷기만 해도 무릎이 당기거나 쑤신다면 연골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림 이것은 가장 심각한 신호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염증이 관절 안 깊이 퍼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무릎이 붕괴되기 전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의 뻣뻣함이나 찌릿함을 노화 탓으로 여기고 넘기지만 이때 적절한 관리만 해도 상태를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금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걷기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일수록 자신의 무릎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걷기와 나쁜 걷기의 차이는 통증 하나로도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지금은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이제는 걷는 방식부터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4. 무릎을 망치는 3가지 습관. 무릎은 걷는 순간마다 조금씩 손상됩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면 더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 순간 무릎 연골은 조용히 닳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3가지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무릎 파괴 습관입니다. 큰 보폭으로 걷기. 과도한 보폭은 착지 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증가시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 체중이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며 무릎 앞쪽 연골을 압박하게 되죠. 실제로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일수록 슬개골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쿵 하고 착지. 발바닥 전체로 착지하면 충격 흡수가 어렵습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굴려 걷는 것이 무릎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 전체를 동시에 바닥에 쿵 하고 붙이며 걷습니다. 이 방식은 발목과 무릎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집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걷기. 상체의 균형을 잃은 채 걷는 가장 흔한 자세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팔의 반동이 사라지고 몸의 중심이 무릎에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무릎의 측면 인대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외투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많은데 이 자세가 무릎 건강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 비교 예시. 정상 보행자와 위의 3가지 습관을 가진 보행자를 나란히 비교해 보면 걸음걸이의 무게중심 분포와 충격 전달 방식이 현저히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잘못된 보행은 약 23년 내 연골 마모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 속도보다 자세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걸음걸이를 바꿔보세요. 무릎이 가장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5. 무릎을 살리는 걷기법 완전 정복. 올바른 한 걸음이 무릎의 10년을 지킵니다. 걷기는 무릎을 망칠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걷는 방식을 제대로 바꾸면 연골의 마모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일상 활동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발의 접지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 전체를 동시에 디디거나 발바닥 앞쪽부터 착지하는 잘못된 보행을 합니다. 하지만 무릎에 부담을 줄이려면 발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서로 자연스럽게 굴리듯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체중이 분산되면서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폭 조절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발 한쪽이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1.5배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걸음이 너무 크면 무릎이 펴지는 각도가 커져 마찰이 심해지고 반대로 너무 좁으면 걸음걸이가 뒤뚱거리게 되죠. 세 번째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입니다. 팔을 적절히 흔들면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릎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신발 선택입니다. 발바닥에 쿠션이 좋은 운동화, 특히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딱딱한 구두나 낡은 슬리퍼는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전달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방식대로 걷기 습관을 바꾼 76세 김병선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쿡쿡 쑤셨지만 이제는 30분 이상도 가뿐하다는 것이죠. 무릎은 우리가 매일 걷는 발걸음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릎을 지키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걷기 방식을 점검해 보세요. 6. 매일 먹는 음식이 무릎을 아프게 만든다. 먹는 것이 곧 무릎이 됩니다. 무릎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걷기 자세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관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식습관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연골을 갉아먹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야 할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밀가루 음식, 빵, 라면, 면 요리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당 지수가 높아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면서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퍼뜨립니다. 설탕이 많이 든 간식, 초콜릿, 쿠키, 달달한 커피는 관절 주위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당분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연골 재생을 방해합니다. 튀김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은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아 염증 유전자를 자극합니다. 관절 주변에 부종과 열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릎을 살리는 음식도 분명 존재합니다. 생강차, 생강은 천연 항염 식품으로 무릎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차로 마시면 관절의 혈류도 개선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연골의 염증을 줄이고 연골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은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해 관절과 뼈 건강에 좋습니다. 난각막, 영양소, 계란 껍데기 안쪽의 얇은 막에는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 같은 성분이 풍부해 관절 연골 재생을 돕는 보충제로 활용됩니다. 81세 최경자 할머니는 무릎 수술을 앞두고 식단을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달 뒤 정기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수술 없이도 통증이 견딜만해졌다고 합니다. 음식은 매일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이 내일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7. 앉고 서는 습관이 연골을 지킨다. 일어설 때 무릎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앉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이 무릎 연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 이 자세 하나가 통증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앉을 때 무릎을 먼저 굽히는 자세입니다. 이때 무릎에 체중이 집중되며 연골이 눌리게 되죠. 대신 엉덩이부터 앉는 느낌으로 허벅지 근육이 하중을 받아주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설 때 상체를 숙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상체가 세워진 채로 일어서려면 무릎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서 일어나는 습관은 허벅지와 둔근의 협력을 유도해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피해야 할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무릎 꿇기 관절에 직접 압박을 주는 대표 동작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떼는 순간 연골과 뼈가 직접 맞닿아 마모가 가속화됩니다. 쪼그려 앉기 관절 각도를 극도로 굽히는 자세로 연골에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오랜 시간 유지하면 혈류 차단까지 일어납니다. 다리 꼬기 골반이 비틀어지고 무릎 관절축이 틀어지면서 한쪽 연골만 더 빨리 닳게 됩니다. 78세 이만섭 어르신은 위의 습관 중 무릎 꿇기를 자주 하셨던 분입니다. 관절 내시경까지 고려하던 상황에서 앉는 방식과 자세만 바꾸고도 3개월 후 통증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무릎을 지키는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앉고 서는 하루의 반복 속에서 연골은 보호될 수도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8. 무릎 지키는 근력 운동 BST. 운동은 어려워도 의자 하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움직이면 더 나빠진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을 단련하면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관절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 핵심입니다. 여기 무릎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2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의자 다리 펴기. 방법: 의자에 등을 바르게 기대고 앉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다리 전체가 떠오르지 않도록 허벅지 위쪽 근육을 집중해서 사용하세요. 다리를 쭉 펴고 5초 유지, 천천히 내리기. 양쪽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효과: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 무릎 관절을 보호합니다. 특히 연골이 얇아진 어르신에게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벽에 기대 스쿼트. 방법: 벽에 등을 붙이고 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는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에 가까워질 때까지 앉습니다. 5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다시 일어납니다. 510회 반복. 효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며 무릎 관절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벽이 지지대 역할을 해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9세 박수자 할머니는 이 2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씩 실천한 끝에
수년간 사용하던 지팡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동네 시장까지 혼자 걸어 다니는 데에도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 무릎이 약해 걱정이라면 그 무릎을 지탱할 근육부터 키워보세요. 의자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9. 7일 실천 플랜. 하루 10분, 7일이면 무릎이 달라집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실천 가능한 루틴이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듭니다. 무릎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7일 실천 플랜은 무릎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습관들을 하루 하나씩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일차 걷기 점검하기.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걷는 모습을 체크합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으로 걷고 있는지, 보폭은 과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2일차 앉고 서는 자세 교정. 앉을 때는 엉덩이부터, 일어설 땐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서 올라오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동안 의식하며 자세를 바꿔봅니다. 3일차 음식 점검하기. 하루 동안 먹은 식단을 기록하고 밀가루 설탕 튀김을 줄이는 대신 생강, 해조류, 등푸른 생선을 한 가지라도 식탁에 올려보세요. 4일차 의자 다리 펴기 운동. 아침이나 저녁 하루 중 10분을 정해 의자에 앉아 다리 펴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10회씩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5일차 자세 금지 리스트 점검.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이 세 가지를 하루 동안 하지 않도록 신경 써보세요. 불편하더라도 연골을 위한 연습입니다. 6일차 벽에 기대 스쿼트. 벽에 등을 붙이고 5초간 유지하는 스쿼트를 5회부터 시작합니다. 어렵다면 유지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7일차 루틴 종합 적용하기. 이날은 16일차에 실천했던 걷기, 식단, 자세, 운동을 모두 한 번씩 반복합니다. 나만의 루틴을 종이에 적어 눈에 보이게 붙여두면 더 효과적입니다. 7일은 짧지만 시작은 강력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무릎의 회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10. 실천자들의 리얼 후기. 그저 따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무릎 건강을 위한 변화는 말보다 실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일상의 루틴을 조금씩 바꿔 나간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84세 이봉준 할아버지 휠체어 예정자에서 등산 리더로. 이봉준 어르신은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을 권유받을 정도로 심각한 무릎 상태였고 휠체어 이용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살리는 걷기법과 실내 근력 운동을 매일 실천하며 6개월 후 등산 동호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한 번은 동네 뒷산을 혼자 올라갑니다. 그 비결은 천천히 꾸준히였습니다. 77세 김미순 할머니 계단 오르며 손주 안아주는 할머니로 복귀. 김미순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를 안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단 조절과 7일 실천 플랜을 반복한 끝에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안정된 걸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하원 시간에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르는 일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80세 장윤석
어르신 파스보다 걷기를 선택한 변화. 매일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달고 살던 장윤석 어르신은 걷기 방식과 식습관을 바꾼 뒤 진통제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TV 앞에서 의자 운동을 하던 습관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고 통증보다 먼저 체력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병원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을 더해 스스로 몸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 본 방법들을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걷는 그 한 걸음이 평생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원래의 기능을 100% 회복하긴 쉽지 않죠. 그렇기에 지금 당신이 걷는 방식, 앉는 자세,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무릎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무릎이 망가지겠어?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고 나쁜 자세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순간 연골은 소리 없이 달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꺾이거나 평지를 걷다 갑자기 주저앉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화는 찾아오지만 노화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이 바로 그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오늘부터 단 10분이라도 걷는 법을 점검하고 의자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저녁 식사 한 끼의 생강차를 더해 보세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당신의 무릎은 그걸 기억합니다. 삶이 틈트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의 사례와 식습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건강정보 콘텐츠입니다. 소개된 식품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며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천 전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함께 걷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